잘 구독 시청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파이네트워크가 공개한 아주 중대한 업데이트들과 관련 속보들을 종합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거대한 설계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제 오늘 나온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적해왔던 수많은 단서들이 있잖아요. 그게 드디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만 합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지난 100년간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실패에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의 뱅크런 사태, 2008년에 전 세계를 그냥 마비시켜버렸던 신용경색, 그리고 바로 작년이었죠. 디지털 시대의 속도로 순식간에 벌어진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까지. 시대도 다르고 형태도 조금씩 달랐지만 이 모든 금융재앙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두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신뢰의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한 유동성의 증발입니다. 뱅크런이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공포가 만들어내는 자기실현적 예언 같은 겁니다. 내 돈이 사라질지도 몰라 하는 이 막연한 불안감이 군중의 공포로 확 번지는 순간 그 공포가 진짜로 돈을 사라지게 만드는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의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대출해주는 현대은행 시스템, 그러니까 부분지급준비제도 안에 처음부터 내재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결함이기도 해요. 뱅크런이 개인하고 은행 사이의 신뢰 문제였다면 신용경색은 아예 시스템 전체의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들조차 서로를 못 믿어서 돈 빌려주는 걸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경제는 말 그대로 심장마비 상태에 빠지는 거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바로 그랬잖아요. 세상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사라져서 돈이 돌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09년에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이랑 암호화폐는 이 오래된 문제의 해답이었을까요?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초기 암호화폐 시장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극단적으로 증폭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게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이 광기로 치달았기 때문이죠. 그 광기의 한복판에는 시가총액이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허술하고 낡은 가치 측정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냥 토큰의 현재 가격에 유통되는 양을 곱해서 순위를 매기는 방식. 겉보기엔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하지만 바로 이 안에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함정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유동성 없는 가격은 유령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팀이 코인 100억 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딱 한 개를 1달러에 사고 팝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죠? 100억 달러가 되는 마법이 벌어집니다. 실제 들어간 돈은 단돈 1달러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숫자의 착시이자 가치의 신기루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시가총액이라는 허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유동성이라는 실체를 가치평가의 유일한 잣대로 삼아버렸어요. 조작하기 너무 쉬운 가격 대신에 진짜 자본이 투입되고 약속이 담보되어야만 쌓이는 이 유동성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평가하겠다는 것. 이건 환상을 보상하던 시스템에서 신뢰와 안정을 보상하는 시스템으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인 거죠. 네, 맞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최근에 공개한 시스템들은요, 그냥 새로운 기능 몇 개 추가한 수준이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자본주의 역사적 실패, 그리고 초기 암호화폐 시장의 그 혼돈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치를 붙잡아두고 신뢰를 지켜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솔루션입니다. 그 솔루션의 심장부에는 이름부터가 아주 강력한 유동성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이의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파이 DEX는 그 구조 자체가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 돌아다니는 파이코인을 유동성 풀 안으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인 셈이죠. 그럼 이 블랙홀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아주 영리한 게임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앱 프로젝트들의 목표는 단 하나, DEX 상위권에 자기네 토큰을 올려서 더 많은 사용자와 신뢰를 얻는 거예요. 둘째, 순위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유동성 풀의 규모를 키우는 것뿐입니다. 셋째,
모든 유동성 풀은 반드시 파이코인이랑 짝을 이뤄야 해요. 자, 결론이 뭘까요? 모든 프로젝트는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더 많은 파이코인을 사들여서 자기 풀의 락업, 즉 묶어둘 수밖에 없는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룰을 완전히 깨부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상장 수수료 내지 마. 대신에 당신네 프로젝트의 가치를 진짜 담보로 증명해봐. 파이코인을 대량으로 구해서 묶어둘 자본이나 자신감이 없는 부실한 프로젝트, 사기성 프로젝트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탈락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자연선택 메커니즘이죠. 이렇게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경쟁적으로 쌓아올린 이 거대한 유동성 풀은요, 시스템 전체를 지키는 하나의 디지털 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장에 공포가 닥쳐서 누군가 대량으로 막 팔기 시작하더라도 댐에 가득 찬 물처럼 이 풍부한 유동성이 그 충격을 전부 흡수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1929년에 뱅크런에 대한 구조적인 방어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공동 설계자인 청디아우 판 박사의 전공이 컴퓨터 과학이 아니라 인류학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단순히 코드랑 알고리즘 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경쟁 심리, 명예욕 같은 아주 원초적인 본능을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고도로 계산된 사회공학의 산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심리를 활용한 이 똑똑한 사회공학적 설계,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인간의 감정과 탐욕이 만들어내던 그 혼돈을 코드가 지배하는 차가운 수학적 요새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기존의 모든 거래소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서로 원하는 가격을 외치는 호가창 방식으로 운영됐죠. 이곳은 거대 자본을 가진 세력,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나 프로그램 봇들이 허위 주문 놓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말 그대로 혼돈의 시장이었습니다. 파이는 이 호가창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AMM, 즉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시스템을 딱 세워놓은 겁니다. 이 AMM의 핵심에는요, X 곱하기 Y는 항상 K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수학 공식이 있어요. 유동성 풀에 들어있는 두 자산, X랑 Y의 수량을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한 상수, K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칙이죠. 가격은 이 공식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이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풀에 있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수학적으로만 결정됩니다. 이 코드가 어떻게 시세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세력이 가격을 억지로 막 끌어올리려고 대량으로 매수를 시도한다고 쳐요. 그러면 X 곱하기 Y는 K 공식에 따라서 그들이 토큰을 사면 살수록 다음 토큰을 사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가격을 2배 올리려면 2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고 10배 올리려면 10배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인위적인 조작 시도는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조작에 대해서 엄청난 금융 벌금을 매기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를 휩쓸었던 그 튤립 투기 광풍 같은 비이성적인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공학적으로 0에 수렴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차갑고 변하지 않는 수학 공식이 모든 걸 지배하는 곳, 여기서는 코드가 곧 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 내부의 정교한 경제 그리고 기술 설계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이 내부의 코드가 어떻게 외부의 현실 세계와 완벽한 타이밍으로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시스템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부터 보죠. 1750만 명. 여러분, 이건 그냥 앱 다운로드 숫자가 아닙니다. 신원 확인, KYC를 마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진짜 고유 사용자, 말 그대로 디지털 국가의 시민 숫자입니다. AI하고 보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신원이 증명된 실제 인단으로 구성된 이 거대한 네트워크만큼 희소하고 강력한 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1,750만 명의 시민 중에 1,570만 명 이상이 이미 메인넷으로 이주를 마쳤고요. 215개가 넘는 생태계 앱이랑 10만 개 이상의 활성 노드가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이미 충분히 예열됐고 이륙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는 얘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설명의 정점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2025년 12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마침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 파이네트워크가 이 모든 경제 엔진의 공개를 발표해요. 그리고 2020년 1월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낼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유력한 바로 그 시점에 파이의 오픈 메인넷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파이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엔진이 시동을 거는 그 순간에 딱 맞춰서 세계 금융의 중심에서 합법적인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 온 기술적인 준비와 법적, 제도적인 준비가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완벽하게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움직임은 지난 수백 년간 반복되어 온 금융 혼돈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될까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아닌 이 차가운 코드로 쓰이는 새로운 경제 역사의 첫 장이 열리는 순간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